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현대로템이 전차와 철도로 동유럽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54대 구입에 이어 250대를 추가 조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군수품 재정비와 장비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를 꾀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2023 한 루마니아 방위산업 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미 루마니아는 미국에서 10억 유로 상당의 54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구입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선 굳이 미국산 전차가 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한루 행사에서 연설한 것을 감안했을 때 루마니아도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죠. 여기에 현대로템이 폴란드 고속철도 건설 참여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K2 전차에 이어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도 차량까지 쌍끌이 흥행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현대로템 상무가 현지 시간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폴란드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폴란드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현재 폴란드 신공항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약 10조 원 규모로 신공항 건설과 폴란드의 모든 지역으로 연결되는 10개의 주요 회랑으로 구성된 새로운 전국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폴란드 트램 수주 이력이 있어서 고속철도 사업 참여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현대로템 소식입니다. 현대로템 열차가 우크라이나 수출길에 또다시 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현지 시간 1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로 2012 이전부터 만든 현대로템 HRCS2 고속열차를 시연했다고 밝힌 건데요. 예부엔 우크라이나 철도청 최고 경영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대한민국과 협력 확대를 논의 중이라면서 대한민국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승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망 재건 사업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무려 52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16일 코트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무역관의 대우크라이나 원조 현황 및 재건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1년간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인도적 지원, 유무상 재정 지원 등으로 약 1,404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18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군사 원조 약 803억 달러, 인도적 지원 약 137억 달러, 무상 원조 약 309억 달러, 차관 약 290억 달러 등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는 해외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무상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세수가 줄어든 탓입니다. 여기에 예산 부족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상환을 조금 연기했지만 해외 원조 자금이 채무 상환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80억 달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당장 재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향후 재건 수요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4,110억 달러 선으로 추정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고요.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그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전망을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짚어봤습니다. 전후 재건 차원에서 철도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을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로템이 K2 전차 등의 수출을 통해서 최근에 방산 기업의 이미지가 강해지긴 했지만, 원래는 이제 전동차를 만드는 어떤 레이 솔루션이 강한 기업이고요. 실제로도 매출액을 보면 레이 솔루션 부분이 한 60%, 디펜스 솔루션, 이제 방산이라고 하죠. 방산 부분이 한 30%, 그다음에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수소라든지 완성차 생산 설비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지하철을 만들다든지 KTX 국산화를 담당하면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 그리고 가격 경쟁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 한 2% 점유율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철도 차량 제작이라든지 KTX 건설 같은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철도 부분 수출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해외 매출을 보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험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호주에서 뭐 수주를 노린다든지 역사적으로 뭐 결국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기본적으로 철도 차량 제작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단위죠. 어떠한 노선이 세워지면은 몇 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시스템 설비를 완비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고요. 국내 시장 역시 일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자체는 해외 수출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터키, 호주 이런 각국에 대해서 사실 수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현대로템 방산 부분은 다른 기업에 대한 수혜가 많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방산 산업 자체가 예전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무기를 많이 팔던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신냉전 체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전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업들에 대한 무기 수입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토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고 있다. 방산 수출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여러 가지 보고서들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성에 따라서 카이 같은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수출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철도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도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로템이 독점이죠.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 독점이란 것은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현대 로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현대 로템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철도 기업들이 수출한다는 것은 약간은 지금 차원에서 상상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전동차 제작에 있어서 현대 로템이 가진 어떤 통점력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